박혜상의 쌩쌩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쌩쌩송의 박혜상입니다. 그려진 사진 속에 추억일만 이미 접어버렸답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댈 위해 기도합니다. 1969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려요. 완전 암전 상태에서 시계 소리만 들리죠.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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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옆 사람이 침 삼키는 소리까지 꼴까락 이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올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그런 극장 안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태워놓은 이 향불에 향이 타들어가면서 코끝에 향내가 싹 스쳐갑니다. 이상하죠, 분위기? 그러더니 느닷없이 괴기스러운 음향이 극장 안을 가득하게 메웁니다.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이거 큰 톱 연주하는 소리예요. 이게 잘 안 되네. 연습을 했는데 위위위위위위위위 이런 거. 그렇게 참 기묘한 형상을 한 사람이 큰 톱을 그렇게 괴기스러운 사운드로 연주를 하면서 무대로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일순간 그 무대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죠. 이야, 흡입력 최고였던 무대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한대수 씨였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1969년 그 공연이 있었던 공연 때문에 그 공연을 지칭한 거예요. 그 해를, 당해를 지칭한 겁니다. 1969년을 한국 포크의 원년으로 만들었다라는 호평과 함께 대중들의 포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송을 연주하는 그런 어떤 발표회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괴기스럽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포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 같지 못한 인간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이 아닌 여러 가지 저주와 증오와 거짓들, 이런 모든 것들, 또 불합리한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정의롭게 사람의 이름으로 그 무대에다 놓고 전부 분쇄를 해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그 형상이 아니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전위예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나 생각해요. 물론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 후에 이제 많이 불려졌겠죠. 전반부 시작 부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자동차의 양병집, 물 좀 주소의 한대수, 그리고 파란 많은 세상의 그 유명한 가수 서유석, 방희경, 김민기, 양희은, 박인희, 이필원 등등등등, 이필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청년 문화를 탄생시킨 주역들입니다. 통기타 한 대로 말이죠. 암울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1970년대 초로 들어오면서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이런 발군의 실력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크 가요가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사랑을 얻게 됩니다. 곧바로 가요계 주류로 포크송이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포크송이 올라오니까 말이죠. 발빠른 제작자들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포크가 대세야. 응? 포크 가요 가수들을 모으고 그 가수들의 노래를, 이 가수 저 가수 노래를 받아다가 음반을 제작해가지고 연작 음반으로 발매를 하는 겁니다. 시리즈 음반으로요. 그 음반 이름이 골든 포크 앨범이라는 게 가장 유명했었는데 1974년도에 나왔던 앨범입니다. 골든 포크 앨범 1, 골든 포크 앨범 2, 3 나가는 족족 엄청난 히트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 봐, 생각이 맞았잖아. 제대로 맞았잖아. 하던 차에 제 4집이 나왔는데 여기서 정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해프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대미문에 희한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사건인 즉 9월 달에 이 골든 포크 앨범 4집이 출간이 됐단 말이에요. 잘 나가려고 그랬어요. 한 달 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똑같은 음반이 다시 나온 겁니다. 골든 포크 앨범 4로. 자켓 똑같아, 노래 똑같아,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왜 새로 나왔을까요? 비교를 해봅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쭉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많이 실려있는 노래 가운데 한 곡의 노래가 인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살짝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9월에 출간된 음반에는 송창식 작사 작곡, 노래 송창식, 더 좋은 건 없겠지. 10월에 출간된 음반에서는 송창식 작사 작곡, 노래 김세환,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요 궁금증이 발동하잖아요. 두 음반을 놓고 들어봅니다. 똑같은 곡이었어요. 단지 목소리만 9월에는 송창식, 10월에는 김세환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야, 송창식, 김세환. 이 두 사람 사이에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앨범 속에 서로 다른 노래가 담기는 기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박해상의 싱생송 사연인 가요. 바로 오늘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함께 노래해 주십시오.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성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할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자, 이렇게 해서 10월에 음반이 나오고 난 뒤에 김세환이 불렀던 바로 이 노래 사랑하는 마음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이 곡의 원작자였던 9월의 주인공 송창식 씨는요, 그 목소리마저 온데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송창식 씨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김세환에게 주었을까요? 이 노래가 발표가 돼서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건 히트의 조짐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이 곡을 양도를 했다. 지금까지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야, 김세환이가 얘 운이 좋아.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곡을 주고 난 뒤에 송창식은 어느 무대에서든 어느 방송에서든 그 노래 더 좋은 건 없겠지를 단 한 번도 부르는 걸 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의리를 지킨 거지. 후배 세환이 줬으니까 세환이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이건 잘해.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야. 혹여나 사람들이 어머 저거 송창식 노래? 송창식이 엊그제 부르던 노래 아니야? 할까 봐서 오롯이 김세환에게 모든 걸 그대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김세환 정말 운 참 좋아도 억세게 좋아.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정말 김세환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사람의 인성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그 운을 받아가지고도 결국에는 그게 좋지 않게 쓰여지더라고요. 결국 독이 되더라고요, 독이. 그런가 하면 참 괜찮은, 이를테면 호인이구나, 주변에 많은 평을 받는 이런 분들은요,
아주 작은 그런 도움, 아주 작은 행운, 그런 걸 만나서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촉발이 돼서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김세환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1948년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고 김동원 선생님이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연극계 말 그대로 최고의 수장이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선대부터 예술적인 어떤 그 마음들, 그런 촉들이, 느낌들이 유난히 그 발달한 그런 집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죠. 1968년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신방과에. 그리고 한 해 후에 2학년 때죠. 큰 대회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TBC 대학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서 통기타 하나를 들고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노래자랑에서 입상권에 들질 못합니다. 이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이 돼요. 입상권에 들질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정의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내 일이 너의 일 같고 너의 일이 나의 일 같았던, 그냥 보고 지나치질 않았잖아요, 학생들이. 예, 그게 결국에는 또 나중에 스튜던트 파워로 이어졌었고 말이죠. 학생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기성 방송사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죠.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김세환 노래 잘하는 친구, 노래 정말 잘하는 친구라는 것이 거의 뭐 닉네임처럼 이렇게 그 소문을 바로 윤형주 씨가 듣게 되는 겁니다. 윤형주, 트윈 폴리오라는 우리나라 전대미문의 남성 듀엣 아니겠습니까? 송창식, 윤형주. 노래를 일단 멈추고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될 처지가 됐거든요. 의과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김세환을 고별 콘서트의 출연자로 영입을 합니다. 김세환 물론 응했고요. 하지만 첫 무대인지라 조금 떨리고 낯설어하는 김세환에게 윤형주 씨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부르면 돼.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김세환은 그 한마디 말에 힘입어서 말 그대로 아마추어가, 주니어가, 시니어 무대에 올라서서 멋지게 Don't Forget to Remember를 노래합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me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Don't forget to remember me, my love. 와! 얼마 후에 그 프로그램을 지그시 바라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한번 그 콘서트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기억에 맞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DJ가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의 이종환 씨였습니다. 자, 이종환 씨가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하면서 또다시 한번 김세환 씨를 초대 가수로, 게스트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김세환은 그 방송에서 당연히 또 한 번 더 Don't forget to remember. 자, 이렇게 시민회관에서 윤형주의 고별 공연 때 Don't forget to remember, 그리고 방송에서 Don't forget to remember,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재즈 페스티벌에서, 노래 대회에서 Don't forget to remember, 이렇게 3번을 부르고 Don't forget to remember, 말 그대로 날 잊지 말아요 라고 외치더니 그 단 3번 만에 전국의 모든 여대생들에게 김세환이란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역시 노래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가? 네. 자, 같은 노래 단 3번에 그렇게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실 어떤
뭐랄까요, 행운이 끝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말로 행운의 시작에 불과했었죠. 결정적인 귀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송창식. 왜냐하면 Don't Forget to Remember로 윤형주 씨가 길을 닦아줬잖아요. 길을 닦아주고 윤형주 씨와 함께 아주 친한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당시부터 송창식 씨, 이장인 씨, 조영남 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송창식 씨. 안 되겠다, 세환아. 너도 이제 이 노래를 불러라. 너 이 노래 줄게. 하고 준 노래가 바로 더 좋은 건 없겠지. 형, 이거 더 좋은 건 없겠지. 형 노래인데. 아니야. 형 노래는 더 좋은 건 없겠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더 좋은 건 없겠지는 그냥 사장되는 거야. 오늘 이 순간 이 노래 다시 태어나는 거야.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바꿔서 줍니다. 정말 따뜻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김세환은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요. 그 최선을 다한 모습에서 김세환의 인간성이 녹록하게 노래 속에 그대로 묻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송창식 씨, 당신 이 노래 불렀으면 정말로 탄탄대로가 닦일 수 있는데 가요계에 왜 그걸 마다하고 김세환 씨한테 그걸 양보를 합니까? 송창식 씨는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 노래는 김세환이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걸 사람들을 못 믿어요. 김세환이가 아니면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도 흐뭇하다는 걸 못 믿어요.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다는 사실을 못 믿고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김세환의 목소리가 아니고 김세환의 얼굴이 아니고 김세환의 언행이 아니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훼손된 사랑, 오염된 사랑만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로 정말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을 느끼고 천만 번을 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이 순수한 열정의 사랑을 김세환의 소리가 아니고 김세환의 모습이 아니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건 오롯이 김세환이가 가져야 될 노래고 김세환이가 평생을 외쳐야 될 일종의 사명감 같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세환의 영원한 순수 청년 같은 모습, 열혈 청년 같은 모습, 그리고 바른 행동과 바른 사고와 바른 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김세환에게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버렸는데요. 이거는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성이 충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김세환 씨 또한 얘기를 합니다. 창식이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갑자기 그 굴레 아닌 굴레를 쓰게 됐어요. 족쇄 아닌 족쇄를 차게 됐다고요. 바른 생활로 살아야 되고, 바른 말로 살아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바른 사고를 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서 올곧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만년 그 미소를 갖고 있는 소년, 청년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신나는 건 없어요. 밀려오는 그 떨림, 그 마음보다도 더 포근한 건 없고 더 흐뭇한 건 없어요.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돼요. 저는 사랑의 전도사,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은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송창식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김세환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1969년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한대수 씨. 이 한대수 씨가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정이 부러워요. 물 좀 주소를 노래하면서도 그들의 우정이 부러워요. 다른 모든 포크 아티스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정이 부러워요. 진정한 포크맨들이에요. 포크가 뭐예요? 사람살이, 사람들의 참된 생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 사람과 사람들이 쭉쭉쭉 이어진 모든 민속적인 생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포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장 정말로 주 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구독 무료니까 신청하시고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옆에 벨 모양 눌러놓으면은요 요거 박혜상의 싱생송 해가지고 올리면은 바로 띵동 하고 또 연락이 간대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찾아서 보질 않아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늘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세상이 부러워할 선후배간의 사랑이 낳은 대한민국 포크 가요의 명곡 사랑하는 마음, 싱생송 구독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박혜상의 싱생송.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할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걸.